제 유튜브 영상 보고 플레이스 순위 올랐다는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영상 보고 따라했더니 속초 삼겹살, 속초 고깃집 키워드가 상위 노출됐다고 합니다. 바로 검증해봐야죠. 속초 삼겹살 여기거든요. 3위가 됐네요. 그리고 속초 고깃집 여기는 4위가 됐습니다. 한 분 더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유튜브 영상 보고 따라했더니 달서구 손세차 1위, 대구 손세차도 1위가 됐다고 합니다. 검증해봐야죠. 대구 손세차 차에 진심 남자 손세차 여기거든요. 1위가 됐고 달서구 손세차 여기도 1위가 됐네요. 요즘 매출 떨어져서 힘든 분들 정말 많죠. 그래서 제가 플레이스 꿀팁 다 모아서 2시간짜리 영상 만들었거든요.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힘든 시기인데 대행사나 전자책에 돈 쓰지 말고 이거 보고 매출 올려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플레이스에 관한 정보나 서비스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플레이스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어야 잘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플레이스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네이버 이용약관에 있는 플레이스 검색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유사도, 인기도, 거리, 정보의 충실성, 그리고 어뷰징.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사도는 해당 검색어와 우리 플레이스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인기도는 우리 플레이스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 거리는 사용자의 위치를 고려한다는 거고, 정보의 충실성은 품질 관리하라는 거고, 어뷰징은 순위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막겠다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유사도는 우리 플레이스와 검색 키워드와의 연관성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뭐 망원동에서 양식집을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지역은 뭐 망원동, 망원역, 망원시장, 뭐 마포, 뭐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그다음 뭐 양식, 파스타, 피자, 뭐 맛집, 와인, 아니다, 맥주,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조합하면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는 우리 플레이스랑 이 각각의 키워드들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노출시킬지 말지를 결정해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요즘 음악 플랫폼에서 뭐 이런 겨울에 듣기 좋은 음악 이런 테마가 있고 이걸 누르면 순위대로 재생되잖아요. 아이유의 반편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듣기 좋은 노래, 어쿠스틱 발라드, 새벽 2시 감성. 반편지라는 노래가 이런 테마들과는 연관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락 발라드 테마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스트리밍이 많고 뭐 빌보드 1위라고 해도 이렇게 연관성이 없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플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매장과 이 각각의 키워드들이 연관성이 높다고 네이버가 판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 이런 키워드를 쳤을 때 이 지도에 노출시켜 주니까요. 이 유사도에 관여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한번 적어볼게요. 뭐 상호, 업종, 대표 키워드. 뭐 이게 이 세 개가 넘사벽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뭐 주소, 가게 소개, 리뷰에 들어간 키워드, 메뉴명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유사도는 대체로 비용이 안 들어가고 특히 이 탑3 이거 3개는 변경하면은 바로 순위에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자세히 다뤄볼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훑는 거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방해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인기도. 인기도는 네이버가 보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좋아하는가. 이게 사실 돈 먹는 하마죠. 이제 대부분의 플레이스 파생 서비스나 어뷰징은 여기다 몰려 있어요. 인기도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면 우선 트래픽 있죠. 트래픽은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플레이스 방문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있냐. 트래픽에 우선 네이버 광고 있죠.
뭐 예를 들면 플레이스 광고, 파워링크, 콘텐츠 광고 등 이런 거 있고, 그리고 트래픽 작업, 리워드, 그리고 요즘 잘 안 하지만 프로그램 등이 있죠. 그리고 외부 플랫폼, 뭐 릴스, 쇼츠, 당근 이런 데서 플레이스로 들어오게 유도하는 것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 뭐 이런 것들로 방문자 수, 플레이스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구나, 인기 많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리뷰는 뭐 블로그 리뷰 있고, 영수증 있고, 뭐 또 예약 리뷰 등등, 뭐 이런 거 많아도 아, 인기 많은 곳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저장하기, 알림 받기, 뭐 예약, 스마트콜 이런 게 많아도 인기가 많다고 생각할 거고, 그다음 체류 시간이 길거나 클릭률이 높거나 마찬가지고요. 인기도는 뭔지 아시겠죠? 아까 반편지로 돌아가서 인기도가 높으면 연관성을 인정받은 이런 테마들 있잖아요. 뭐 이런 데서 순위가 올라가겠죠. 인기도도 이 정도 개념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거리는 같은 행정동일 경우에 사용자의 위치를 예측해서 더 가까운 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면 어려운데 눈으로 보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신사동 맛집을 검색하면 신사동이 뭐 관악구에도 있고 강남구에도 있고, 지금 여기는 은평구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가로수길 맛집을 먼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사동 맛집을 치면 네이버가 아, 이 사람은 가로수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해서 이 가로수길 근처에 있는 신사동을 보여주고, 제가 만약에 뭐 샤로수길 맛집을 검색한 다음에 신사동 맛집을 치면 이제는 아, 이 샤로스길에서 가까운 관악구에 있는 신사동을 보여주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합정동 맛집 치면 여기가 망원동이거든요. 이 망원동에 있는 가게는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사도의 위치 개념이고 이거랑은 달라요. 거리는 그냥 이 정도 설명만 듣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정보의 충실성, 이거는 업체 정보의 실제 현장을 사실에 맞게 충실히 반영하고 허위 컨텐츠를 담지 말라,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논란의 어뷰징 판정 기준 보면 허위 클릭을 과다하게 유발, 허위 예약을 일으켜 예약 판매 건수 증가, 비정상적인 검색 패턴, 뭐 검색 품질 저해, 특정 업체 이익,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워드나 저장하기 작업 많이 한 곳들이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면은 저장하기가 24만 건, 뭐 21만 건, 이게 사실 자연적으로 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상위 노출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만큼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을 하진 않을 거고, 이런 리워드들,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추후에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정리하면 유사도는 너무 낮으면 인기가 아무리 높아도 노출이 안 돼요. 그리고 유사도를 높이는 작업만으로도 소형 키워드는 상위 노출이 가능해요. 근데 대형 키워드는 인기도가 필수예요. 이 두 개는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 어뷰징은 순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각각의 개념들을 이해하셔야 다음 영상부터 말씀드릴 순위 관리법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며칠 안에 꼭 출시해서 돌아올 테니까 알림 설정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플레이스 기초 무료 강의를 시작합니다. 플레이스 개념부터 스스로 순위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이렇게 알림 설정하고 영상 나올 때마다 보면 도움 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 상위 노출의 기본 원리,
모르시는 분은 위 영상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플레이스는 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알고리즘은 계속 변한다. 알고리즘은 키워드마다 다르다. 여기서 알고리즘이란 상위 노출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알고리즘은 계속 변한다부터 살펴보면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고의 개발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알고리즘을 바꾸고 있는데 어떻게 정복을 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알고리즘은 키워드마다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키워드 보면 이 마포구청 맛집이잖아요. 근데 마포구청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는 마포구청에 가깝지 않은 곳들 위주로 상위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부산의 집이랑 키워드는 상호에 부산의 집이 들어간 곳만 상위 노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요 마포중앙도서관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이 도서관이 여기거든요. 원래는 여기 있는 곳들만 노출돼야 되는데 대표 키워드에 이 마포중앙도서관을 넣으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위 노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리즘이 계속 변하고 키워드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플레이스를 정복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겠죠. 만약에 누가 플레이스를 정복해서 어떤 키워드든 1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임대료 저렴한 곳에 들어가서 강남 맛집 1위, 제주도 펜션 1위, 홍대 미용실 1위 이런 대형 키워드들 다 1등하면 돈 쓸어 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물론 돈 많이 쓰고 이렇게 그리고 어뷰징하면 상위 노출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정복이라고 볼 순 없잖아요. 왜냐면 가성비 안 나오는 마케팅은 안 하는 게 낫고 어뷰징은 네이버가 언제 제지를 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스는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실험의 구체적인 방법이 이겁니다. 목표 키워드 그룹을 선정하고 단일 변경과 순위 측정을 반복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났으면 그 후에 목표 키워드 그룹 재선정하고 단일 변경과 순위 측정을 또 반복하고 이 실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정렬 기능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할 목표 키워드 그룹을 선정하고요. 이제 하나씩 변경하면서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 키워드를 김치찌개에서 닭볶음탕으로 바꿨죠. 그러면 요 키워드들이 다음날 어떻게 순위가 변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6위가 올랐고 요거는 7위가 떨어졌죠. 그리고 업종을 일식당에서 이자카야로 바꿨어요. 그러면 연남 이자카야, 연남 맛집, 연남 일식 이런 키워드들이 어떻게 순위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인사이트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플레이스는 스스로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실험을 수십 수백 번 하다 보면 순위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 실험은 어찌 보면 뻔한 말이에요. 우리 가게랑 관련 있는 키워드 다 정리하고 그거 우선순위 정하고 뭔가를 바꾸고 순위 확인하고 이거 반복하고 너무 당연한데 이걸 실행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장사하다 보면 잘 시간도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매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을 도와줄 웹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다음 영상부턴 이 실험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몇백 개도 금방 나오죠. 레스토랑과 소개팅은 어떨까요? 망원시장과의 연관도를 필요해요. 여기 용리단길 안에 있어요. 오늘은 스스로 플레이스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인 목표 키워드 그룹 선정하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게랑 관련 있는 키워드는 정말 많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몇백 개도 금방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키워드 중에 가장 먼저 공략해야 할 것을 골라야 하잖아요.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PC로 요 플레이스 연구소 접속해서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왜 목표 키워드가 아니고 목표 키워드 그룹 선정일까요? 그 이유는 키워드의 세 가지 특징 때문이에요. 먼저 유기성. 뭔가를 수정하면 어떤 키워드는 올라가고 어떤 키워드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키워드의 순위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대표 키워드에서 김치찌개 삭제하고 닭볶음탕 넣으면 닭볶음탕 키워드는 9위에서 3위로 오르고 김치찌개 키워드는 7위에서 14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업종을 일식에서 이자카야로 바꿨는데 이자카야 키워드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고 맛집 키워드는 갑자기 올라가고 일식 키워드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뭔가를 변경하면 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인 순위 변화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델롬델. 이건 순위가 쉽게 올라가는 키워드가 있고 뭐래도 안 올라가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뭔가를 수정할 때마다 요렇게 청주 레스토랑 키워드는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청주 파인다이닝 키워드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뭐래도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사진도 플레이스 광고도 입찰가도 소개글도 일단 되는 놈부터 밀어줘야죠. 잡을 키워드가 얼마나 많은데 안 되는 걸 오래 붙잡고 있으면 비효율적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변동성. 전체적인 알고리즘도 바뀌지만 키워드별 상위 노출 기준도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현재 마포구청 맛집의 분포도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상위 노출 권역에 이쪽도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한 이쯤에 위치한 저희 가게가 1년 넘게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권역 기준이 바뀌고 나서는 아예 노출 자체가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이 키워드만 믿고 있었다면 정말 힘들었겠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목표 키워드 그룹을 선정하고 전체적인 순위 추이를 보면서 관리해야 해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선 우리 가게와 관련 있는 키워드부터 다 뽑아내야겠죠. 요 플레이스 연구소 들어와서 키워드 검색 누르고 키워드 조합 기능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삼각지에서 양식집을 운영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역 키워드가 들어가겠죠. 여기에는 세부 키워드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각각 뭘 넣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지역 키워드 더하기 세부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천호역 헬스장, 강릉 맛집, 강남 미용실 이런 식으로요. 지역 키워드부터 살펴보면 지역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행정구역, 교통, 랜드마크. 행정구역은 뭐 무슨 동, 무슨 구, 시, 면, 리 등이 있겠죠. 오늘의 예시에 적용하면 한강로, 한강로동, 용산, 용산구가 있을 거예요. 교통은 지하철역, 버스, KTX 터미널 등이 있겠죠. 예시에 적용하면 삼각지역, 신용산역, 용산역이 있어요. 랜드마크는 무슨 거리, 시장, 공원, 학교, 도서관, 쇼핑몰, 산, 해수욕장 등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 지역에 사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예시에서는 삼각지, 신용산, 용리단길, 용산공원 등이 있어요. 이 중에 요 랜드마크를 주목하셔야 해요. 왜냐면 행정구역이나 교통은 우리 플레이스와 연관성이 자동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연관성이 뭔지 모르면 위에 영상 꼭 보고 오셔야 해요. 근데 랜드마크는 연관성이 생기지 않거나 약한 경우가 많아요. 즉, 연관도만 높이면 남들보다 쉽게 상위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마포중앙도서관 맛집 검색 결과예요. 원래 요 마포중앙도서관이 여기거든요. 여기에 있는 가게들만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도 가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가게들은 연관성이 생기지 않아서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표 키워드에 마포중앙도서관을 넣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노출이 돼요. 근데 여기 노출되는 가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거든요. 연관성을 만들어주면 안정적으로 상위 노출이 되는 거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 망원시장 맛집 치면 여기가 하나, 둘, 셋 여기가 나와요. 근데 요 리뷰수 보면 요 리뷰 방문자 리뷰 90개, 블로그 리뷰 25개, 그다음 사진 같은 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마케팅에 힘쓰는 곳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대표 키워드 설정도 아예 안 해놨어요. 여기는 플레이스에 신경을 쓰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3위예요. 왜요? 요 보시면 상호에 시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망원시장과의 연관도를 높인 거예요. 근데 이 키워드 검색량이 무려 16,000건이 넘어요. 솔직히 이거 하나만 잡아도 먹고 살거든요. 의도한 게 아니라면 여긴 진짜 운이 좋은 거죠. 모든 랜드마크 키워드가 이렇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찾기만 하면은 효자 키워드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세부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세부 키워드는 지역 키워드처럼 카테고리를 딱딱 지정해드리기 어려워요. 워낙 다양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상품, 업종, 목적 등이 있겠죠. 상품은 김치찌개, PT, 뿌리염색, 젤네일 등 판매하는 모든 것이에요. 업종은 한식, 양식, 중식부터 헬스장, 미용실 등이 있겠죠. 목적은 회식, 모임, 기념일 등이 있죠. 여기 있는 카테고리 말고도 뭐 맛집 같은 건 필수로 넣어야겠죠. 그럼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역 키워드에는 삼각지, 삼각지역, 용리단길, 용산역, 신용산, 신용산역 정도만 넣어볼게요. 세부 키워드에는 양식, 파스타, 피자, 스테이크, 데이트, 와인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하기 누르면 이렇게 다 조합해서 나와요. 여기서 검색량 20 이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20 이하 빼고는 다 저장하기를 눌러볼게요. 저장. 네, 요거. 신용산역 스테이크는 20 이하라서 뺄게요. 그리고 나머지까지. 그리고 이제 왼쪽 사이드바 가서 저장한 키워드 누르면 이렇게 쭉 나열이 돼요. 이제 이 세 가지 검색량, 경쟁지수, 연관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볼 거예요. 검색량은 한 달에 검색되는 횟수고 경쟁지수는 콘텐츠 발행량을 검색량으로 나눈 건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검색량은 많을수록 경쟁지수는 낮을수록 좋다. 이제 연관도가 있죠. 이건 상중하 중에 직접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개념만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연관도. 해당 키워드와 우리 플레이스가 얼마나 연관성이 높은지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지역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로 나눠보면 좋은데 우선 지역 키워드부터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좁을수록 연관도가 높아요. 서울보다는 용산이, 용산보다는 삼각지가 우리 가게랑 연관도가 높죠? 그렇잖아요. 서울에 얼마나 많은 가게가 있는데 서울 관련 키워드보다는 삼각지 관련 키워드가 우리 가게랑 연관이 높잖아요. 그러면 삼각지랑 용리단길 중에는 어떤 게 연관도가 높을까요? 이건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 가게가 여기 용리단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용리단길과의 연관도가 더 높겠죠? 근데 용리단길에서 벗어나서 한 이쯤에 있어요. 그럼 아무리 용리단길이 삼각지보다 지역이 좁아도 연관도가 낮을 수 있죠. 이렇게 삼각지가 더 높은 거예요. 이제 세부 키워드 살펴보면 우리 가게의 주력 메뉴가 만약에 파스타예요. 그러면 피자보다 연관도가 높겠죠. 그럼 레스토랑과 소개팅은 어떨까요? 소개팅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게면 소개팅 키워드가 레스토랑보다 연관도가 높겠죠. 이거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지정할 수밖에 없어요.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지역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의 연관도를 각각 생각해보고 최종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한눈에 알아요. 그냥 연습하려고 이렇게 나눠서 평가하는 거예요. 연관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요. 다시 돌아가서 지역 키워드랑 세부 키워드 둘 다 높으면 당연히 상이겠죠. 이것도 삼각지 높고 파스타 높을 테니까 상이고, 뭐 피자가 우리 가게 그냥 사이드 정도라면 뭐 중일 수도 있고요. 뭐 스테이크는 진짜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 하일 수도 있고 중일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지정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임의로 지정할게요. 뭐 중하, 삼각지형, 상식. 오래 걸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그냥 막 누른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정렬 기준. 이거 누르면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줄 건데 저는 연관도를 1순위, 경쟁지수를 2순위, 검색량을 3순위로 지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연관도는 구매 전환율이랑 상위 노출 가능성 측면에서 좋아요. 자, 연관도가 높으면 상위 노출됐을 때 우리 가게에 올 확률이 높잖아요. 서울 맛집 키워드에서 1위 했을 때보다 삼각지 파스타에서 1위 했을 때가 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문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잖아요. 뭐 검색량은 여기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확률만 보면요. 전환율 자체는 여기가 훨씬 높잖아요. 상위 노출 가능성도 높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공식 상위 노출 기준 중에서 요 연관도가 그냥 있잖아요. 이거는 공식 기준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높다는 건 가성비,
가성비. 요게 높다는 거죠. 가성비가 높다는 건 같은 돈과 시간을 투입했을 때 매출이 가장 효과적으로 오른다는 거고요. 2순위는 경쟁지수. 경쟁지수가 낮으면 경쟁업체가 적다는 거고, 그럼 상위 노출 가능성이 높겠죠. 3순위는 검색량. 검색량은 당연히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아직 상위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가 거의 없다면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부터 잡아가는 게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상위 노출 기준 중에 인기도가 있죠. 인기도의 핵심은 트래픽, 즉 플레이스 방문자 수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스 방문자 수가 적으면 대형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되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가게가 상위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가 없어요. 뭐 용산 파스타 283위, 용산 맛집은 순위에도 없고, 뭐 이렇게 상위 노출되고 있는 데가 없으면 플레이스 방문자 수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광고나 외부 채널에서 타고 들어오는 거 말고는 트래픽이 없을 테니까요. 근데 이렇게 용산 파스타 1위, 용산 맛집 4위 상위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가 많아요. 그러면 플레이스 방문자 수가 높겠죠? 저는 이거를 체급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성비가 높은 소형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키고 그러면 플레이스 방문자 수가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체급이 좀 높아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는 중형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 우리 플레이스 방문자 수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나면은 대형 키워드 상위 노출되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기준에 맞춰서 정렬을 해볼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관도 1, 경쟁지수 2, 검색량 3. 그러면 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지금 정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10개부터 공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각자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객단가 높은 매장이면 한 달에 몇백씩 써서 그냥 초대형 키워드만 잡는 게 유리할 수 있죠. 그리고 연관도가 떨어져도 뭐 이런 거 꼭 잡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적은 비용으로 가성비 있게 플레이스 관리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린 거예요. 이대로 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10개를 다 관리하기를 눌러볼게요. 지금 개수가 부족해서 일단 8개만 넣을게요. 그러면 플레이스 순위에 들어가면 이렇게 현재 순위가 보이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 순위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랑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으로 목표 키워드 그룹 선정했으면 이제 순위를 올려봐야죠. 단일 변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냥 변경이 아니고 단일 변경일까요? 제가 플레이스는 정복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실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변인 통제입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변수를 하나만 변경하고 결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변수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대표 키워드를 5개 다 바꿨어요. 중식 지우고 연남 중식 넣고, 중식당 지우고 연남동 중식당 넣고,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더니 순위가 이런 식으로 변했어요. 연남 중식은 오르고, 어떤 건 내려가고, 어떤 건 그대로고. 그러면 이제 대표 키워드 안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어떤 키워드를 유지하고 어떤 걸 변경할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씩 변경하면서 인사이트를 쌓는 게 훨씬 중요해요. 플레이스는 한 번 세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하는 거니까요. 이 단일 변경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업종을 술집에서 포장마차로 변경했어요. 근데 술집 순위, 요 종로 술집, 을지로 술집 키워드가 순위가 변하지가 않았죠. 그리고 요 종로 포장마차, 을지로 포장마차라는 키워드는 순위가 올랐어요. 이것도 오르고 이것도 오르고. 그러면 이렇게 유지하면 되잖아요. 이게 당연해 보이는데 실제로 실험해보지 않으면 이 검색량도 2만으로 이 밑에 것보다 훨씬 많고 메인 키워드인 술집을 과감하게 빼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대표 키워드 넣을 때 지역까지 붙이는 게 좋다, 아니다 의견이 많이 갈리잖아요. 이건 가게마다 키워드마다 다 달라요. 만약에 대표 키워드를 이렇게 삼겹살을 빼고 낙성대 삼겹살을 넣었어요. 그때 요런 샤로스키 삼겹살이나 서울대 입구 삼겹살 순위는 그대로인데
낙성대 삼겹살 순위는 올랐다면 이대로 유지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대표 키워드를 한식에서 연희동 한식으로 바꿨어요. 그때 연희동 한식은 그대로고 마포 한식이나 연희 한식 이런 것들의 순위가 다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상황마다 다를까요? 이거는 가게 업종 키워드마다 알고리즘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일 변경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 네이버 개발자도 몰라요. 모든 키워드 알고리즘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제 실험할 때 왜 단일 변경을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항상 하나를 변경하고 그게 변형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요즘은 플레이스 수정 신청하면 검토하는데 며칠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모든 개선을 멈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플레이스 순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연관도와 인기도. 이거 모르시면 이 위에 영상 진짜 꼭 보셔야 돼요. 네이버가 직접 말하는 이 상위 노출 기준을 모르고 플레이스를 공부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이 연관도에 관여하는 것들은 뭐 상호, 업종, 대표 키워드, 주소, 가게 소개, 리뷰에 들어간 키워드 등등등 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인기도에 관여하는 것들은 트래픽. 이 트래픽은 플레이스 방문자 수고, 이 트래픽에는 뭐 네이버 광고, 트래픽 작업, 외부 플랫폼 등이 있고, 뭐 리뷰, 블로그, 영수증, 예약, 뭐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연관도에 관여하는 것들은 일회성 변경인 경우가 많고, 요 인기도에 관여하는 것들은 연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호, 업종, 대표 키워드는 한 번 바꾸면 그냥 반영되고 끝이죠. 그리고 다음날 순위에 바로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요 예약 있잖아요. 이거를 하루에 100건 받고 다른 날엔 아예 안 받진 않잖아요. 그 이 저장도 하루에 1000개 꽂히고 다른 날에는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리뷰도 그렇고 리뷰 중에서 체험단도 그렇고 영수증 리뷰도 그렇고 모두 하루에 혹은 한 달에 일정량을 계속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변경 실험은 이렇게 일회성을 띠는 것들에만 적용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게 소개가 상위 노출에 도움된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가게 소개에 키워드 심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 저희는 뭐 연남동에서 가장 맛있는 삼겹살, 홍대 삼겹살 어쩌고 저쩌고 이런 키워드를 심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위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이 해당 키워드에 대한 답은 나오잖아요. 이 가게 소개 키워드 심는 게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고리즘은 모든 키워드마다 다 달라요. 직접 단일 변경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마세요. 근데 이 인기도를 보면은 이 영수증 리뷰의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그러니까 단일 변경 실험을 하겠다고 한 달 동안 모든 개선을 멈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변경은 이 연관도의 일회성 성격을 띠는 것들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메뉴명, 메뉴 소개, 찾아오는 길 이것도 한번 수정 신청하면 반영되고 순위에 영향 주고 끝이잖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기도 관련된 것들도 다 변경사항 작성하고 실험해야 돼요. 다만 단일 변경 실험 이걸 하기가 그냥 어렵다는 거예요. 인기도에 관여하는 것들도 여기 변동사항 누르고 여기에 다 적어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영수증 리뷰 이벤트 시작 저장하기 누르면 이렇게 반영되죠. 이렇게 뭐 12월 8일 체험단 한 팀이 업로드했다. 다음 릴스 업로드 알림받기 음료 이벤트 시작 당근 광고 플레이스로 연결되는 링크 광고 그리고 뭐 인스타 2만 팔로워 계정에 릴스 업로드 뭐 이런 것들 다 적용하고 그리고 이 각각 키워드에 대한 순위 추이 확인하셔야 돼요. 연관도고 인기도고 변경사항을 다 적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단일 변경 실험을 할지 말지만 그 두 개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실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이 다음 영상부터는 뭐 상호, 업종, 대표 키워드, 뭐 트래픽, 리뷰 중에서도 체험단, 영수증 리뷰 뭐 이런 것들 각각 하나씩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댓글이랑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은 힘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3개의 매장만 나와요. 검게네일은 상위 5개 매장 중에 4개의 매장이나 설정해놨으니까 10월에는 검색량이 70만이 넘거든요. 오늘은 플레이스 순위를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대표 키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복습해보면 이건 네이버 이용약관에 올라와 있는 공식 플레이스 순위 기준인데요. 여기서 연관도와 인기도가 핵심이죠. 그리고 연관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상호, 업종, 대표 키워드고요. 이 세 가지가 플레이스의 장카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모든 플레이스 마케팅을 통틀어서 가성비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우선 변경하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고요. 수정하면 바로 순위에 반영되고 특정 키워드와 연관도를 가장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 키워드가 대장인데 상호나 업종은 변경이 제한적이기도 하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지만 대표 키워드는 훨씬 다양하고 5개나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인스타에서 강의 난이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좀 더 쉽게 알려달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의견을 반영해서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쉬운 방법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쉬운 방법 첫 번째. 우선 플레이스 연구소에 접속해주세요. 웹사이트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대표 키워드 참고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URL과 키워드 중에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이제 대표님 사업장이 있는 지역과 업종을 붙여서 검색해주세요. 예를 들어 상무지구에서 술집을 운영한다면 여기에 상무지구 술집 이렇게 치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상무지구 술집을 쳤을 때 상위 1위부터 5위 매장이 설정해놓은 대표 키워드예요. 상무지구 술집 1위 매장은 대표 키워드를 광주 상무지구 낮술, 치평동 술집, 굴보쌈 꼬막, 이모카세, 전호회로 설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중복 키워드는 이것들 중에 겹친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쌍촌동 술집이 2번 중복된 거예요. 이제 사장님은 중복된 키워드 위주로 대표 키워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들어가서 기존 대표 키워드 삭제하고 이런 키워드를 넣어보세요. 이렇게 변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대표 키워드 순위 누르고 변경사항에 오늘 어떤 걸 변경했는지 적고 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대표 키워드를 계속 남길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꿀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방법은 위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꼭 시청해 보세요. 음식점 말고 다른 업종도 볼게요. 성수에서 미용실을 한다면 여기에 성수 미용실 이렇게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성수 미용실 3번, 허쉬컷 2번, 레이어드 컷 3번, 히피펌이 3번 중복된 걸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키워드 위주로 대표 키워드를 바꿔보고 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호계동에서 네일샵 해보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중복되고 검게네일은 상위 5개 매장 중에 4개의 매장이나 설정해 놨으니까 꼭 넣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연신네일스장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을 활용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제 쉬운 방법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표 키워드 그룹 설정하는 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표 키워드에 목표 키워드를 그대로 넣어보는 거예요. 순위 정렬을 통해 이렇게 그룹이 선정됐으면 위에 5개로 바꿔보는 거죠. 다만 맛집은 대표 키워드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빼고 청주 스테이크를 넣어야겠죠. 목표 키워드 그룹 설정하는 방법은 위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꼭 보셔야 해요. 목표가 없으면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가지 쉬운 방법을 모두 해보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키워드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위 관리해야 할 키워드는 지역 키워드 더하기 세부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지역 키워드를 붙이지 않고 미용실, 헬스장 등을 검색하면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순위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역 키워드는 행정구역, 교통, 랜드마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구역과 교통은 일반적으로 가게 주소에 의해서 연관도가 자동으로 생기지만 랜드마크는 아닌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대표 키워드에 랜드마크를 넣어보는 거예요. 예시 보여드릴게요. 홍대 레드로드라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에 홍대 레드로드 맛집을 치면 이렇게 딱 3개의 매장만 나와요.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이 매장들의 대표 키워드를 확인해보면 모두 레드로드를 넣어놨죠. 그러니까 홍대 레드로드는 매장 주소에 기반해서 자동으로 연관성이 생기는 지역 키워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 키워드로 연관성을 만들어준 업체만 노출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마포중앙도서관인데요. 여기거든요. 이렇게 네모나게. 원래는 마포중앙도서관 맛집을 치면 이렇게 도서관 건물에 있는 음식점만 나왔거든요. 근데 대표 키워드에 마포중앙도서관을 넣으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업체도 연관도가 만들어져서 상위 노출이 됩니다. 모든 랜드마크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찾기만 하면 특정 키워드를 독과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랜드마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랜드마크는 무슨 길, 시장, 쇼핑몰, 학교, 병원 등 무궁무진합니다. 두 번째는 단독 키워드 대 결합 키워드입니다. 대표 키워드는 이렇게 지역 키워드만 넣을 수도 있고 세부 키워드만 넣을 수도 있고 결합 형태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 중 어떤 형태로 넣는 게 나은지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 이건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딱 떨어지는 답을 원하셨겠지만 키워드마다 알고리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에요. 저도 뭔가 있어 보이게 공식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면 편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다만 확률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행정구역이나 교통을 단독으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개는 매장의 주소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연관성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여의도에서 장사를 하는데 대표 키워드의 여의도나 여의도역을 단독으로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결합 형태인 여의도 부침머리, 여의도 김치찌개 같은 건 효과적일 수 있겠죠. 세 번째 팁은 시즌 키워드입니다. 일정 기간에 트래픽이 몰리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키워드들은 상위 노출은 물론이고 단기간에 플레이스 방문자 수, 즉 인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 보여드릴게요. 여의도 불꽃축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10월에는 검색량이 70만이 넘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축제 공식 플레이스를 제외하고 단 3개의 매장만 나와요. 그리고 대표 키워드를 확인해보면 어김없이 불꽃축제를 넣어놨죠. 70만이 넘는 트래픽을 극히 일부만 가져올 수 있어도 전체적인 순위 상승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시즌 키워드는 그 지역에 있는 사장님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벚꽃놀이가 될 수도 있고 해돋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대표 키워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 키워드는 순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위 노출 매장의 대표 키워드를 참고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목표 키워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초보 단계를 넘어섰다면 랜드마크, 다양한 결합, 시즌 키워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청자분들께 피드백 받은 걸 토대로 진행 방식을 변경해 봤는데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것도 참고해서 더 나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위 노출 5개 업체 저장 평균 수가 저장하기 보는 방법은 여기서 프레임 소스 누르고 직접 컨택하면 방문하기. 오늘 리워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워드란 고객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마케팅이에요.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마케팅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인스타 팔로우 이벤트 그리고 영수증 리뷰 이벤트 이런 것들도 모두 리워드 마케팅입니다. 플레이스도 다양한 리워드가 있는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 2가지입니다. 방문하기랑 저장하기.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건 토스인데요. 이거 클릭하면 플레이스 검색하고 퀴즈 풀면 10원 준다고 되어 있죠. 이런 안내 방법들 보고 그대로 진행하면 이렇게 적립이 돼요. 그럼 가게 입장에서는 플레이스 방문자 수가 1명 늘어나겠죠. 저장하기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자 수나 저장하기는 플레이스 순위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인기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업체들이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이걸 어뷰징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어요. 가짜 트래픽이니까요. 그래서 실제 유저들을 활용한 이런 리워드 마케팅으로 옮겨온 거예요. 근데 네이버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영수증 리뷰나 블로그 리뷰도 사실 리워드의 일종이라서 어디까지 용인할지 결정해야 될 테니까요. 그럼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저는 상위 노출되고 있는 곳들의 저장하기 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잠시만요. 강남 맛집부터 보여드리면 이거 보는 방법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프레임 소스 보기 누르고 그리고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여기에 세이브 카운트 이게 순위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 1만 1000건 2등이 9만 2000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쭉 볼게요. 1위가 101000 2위가 92,000 그리고 3위가 68,000 4위가 12,000 5위가 98,000 그리고 이 수치가 맞는지 검증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거 다시 돌아와서 아까 강남 맛집
1, 2, 3.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횟집이니까 삼성령 횟집 이렇게 쳐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저장 많은 순으로 볼게요. 그럼 여기가 1인데 저장수 68,000이죠. 그리고 아까 정리했던 거 보면 3위가 68,000 맞죠? 다른 것들도 좀 해볼게요. 성수 맛집 해서 오른쪽 클릭하고 프레임 소스 누르고 1위가 95,000, 2위가 3만, 3위가 198,000, 4위가 14,000, 5위가 177,000. 그리고 홍대 맛집까지만 해볼게요. 홍대 맛집 클릭하고 프레임 소스 보기 누르고 자, 홍대 맛집 1위는 47,000, 2위는 67,000, 15,000, 307,000, 그리고 68,000. 이 정도 되거든요. 이거 정리해서 평균 내면 한 요 정도 돼요. 강남 맛집 1위부터 5위 업체 저장하기 평균이 한 74,200 되고, 성수 맛집이 요 정도, 홍대 맛집이 요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이걸 봐야죠. 저장하기를 하루에 10개 받으면 1년이면 3,650개거든요. 10년 하면 36,500개. 30년 모으면 홍대 맛집 상위 노출 저장 평균 됩니다. 근데 이게 리워드 없이 가능한 수치인지, 그리고 저장하기가 얼마나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보다 네이버가 저장하기 리워드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몇 달 전만 해도 저장수로 상위 노출이 크게 결정됐거든요. 근데 뭐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저장 많은 순으로 보면 뭐 26만 6천, 뭐 엄청 많은 것들 많잖아요. 근데 인위적이라고 판단하면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행사에 직접 의뢰하면 방문은 1회당 40원, 저장은 한 건당 60원 정도 하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마케팅 업체, 대행사라고 하죠. 이런 곳이나 크몽에 의뢰하면 방문이랑 저장 모두 한 1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리워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네이버 마음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전처럼 아예 저장수랑 순위가 정비례하게 두진 않을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 결과 신뢰도에 큰 문제가 되니까요. 제 뇌피셜로는 적당히 쓰는 건 봐줄 것 같고, 일정 이상의 인위적인 트래픽이 감지되면 불이익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자영업에 도움되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네이버나 인스타에서 음식 사진 보면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카메라로 여러 음식 보이게 구도 잡고 쨍하게 보정한 사진들. 근데 제 주변에 이런 사진은 거른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로 투표를 해봤습니다. 좋은 카메라로 각 잡고 찍은 사진과 폰으로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 중에 뭐가 더 좋은지.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반반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과장된 사진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인플루언서 광고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그릇이 꽉 찰 정도로 내용물을 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진을 보고 방문했는데 실제로는 다르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이런 경험들로 인해 반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맛보다는 마케팅에 집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가게를 발견한 건 마케팅 때문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맛에만 집중하는 장인 사장님을 원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좋은 카메라 놔두고 폰으로 어설프게 찍으란 거냐? 아닙니다. 플레이스 대표 사진에서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가게에 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매장은 네이버에서 항상 다른 가게와 같이 보이죠. 고객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여러 가게 중에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클릭만을 위해 자극적인 썸네일을 걸어놓으면 낚시라고 생각해서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제가 지금부터 매출 올리는 대표 사진 설정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고객이 우리 가게에 와야 할 이유를 한 줄로 적어보는 겁니다. 사진이라는 생각은 아예 잊고 우리 매장의 가장 강력한 강점을 글로 적어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대표 사진은 한 장이고 사람들은 0. 몇 초 만에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강점 하나만 적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강점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번 달에 5천만 원 주고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고객이 우리 가게를 찾는 첫 번째 이유가 플레이팅이라면 리모델링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참고 플레이팅을 적어야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단골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번 재방문하는 이유야말로 우리 가게의 가장 큰 강점일 테니까요. 우리 가게에 와야 할 한 가지 이유를 적었다면 이제는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연출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쁘기만 한 사진 아니면 상위 노출되고 있는 업체를 따라한 사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줄로 적은 핵심 강점을 어떻게 사진 한 장으로 보여줄지 고민해보세요.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짬뽕 전문점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가게에 와야 할 이유가 건더기가 푸짐한 짬뽕이라면 이걸 잘 보여주는 근접샷이 좋겠죠. 30년 경력의 셰프가 강점이라면 여경래 셰프님 감성으로 꼬셔야죠. 매운 짬뽕이 킥이다. 그럼 이렇게 보기만 해도 땀이 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브런치집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플레이팅이 강점이라면 음식의 디테일이 돋보이는 근접사진, 모임하기 좋은 공간이라면 넓은 테이블에 다양한 메뉴가 깔린 전체샷, 뷰가 좋은 곳이라면 음식 사진을 찍되 배경에 뷰가 잘 보여야겠죠. 사진을 어떻게 연출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이제 여기에 검색을 하면 되는데 영어로 검색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결과물의 퀄리티도 높고 우리나라 업체들과 좀 다른 느낌으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브런치를 쳐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게에 와야 할 이유가 자연광에서 사진이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사진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 가게가 만약에 프렌치 토스트가 맛있어요. 그러면 이런 연출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영어로 우리 가게와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치면서 우리 가게에 와야 할 강점을 사진으로 가장 잘 표현한 레퍼런스를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표 사진을 찍었다면 영상으로 고객을 끌고 와야 합니다. 사진은 클릭률을 높이고 영상은 방문율을 높이니까요. 사진에서 보여줬던 우리 가게의 강점을 영상으로 보충해 주세요. 여기서도 너무 많은 강점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게에 와야 할 한 가지 이유에 집중해 주세요. 예를 들어 매운 짬뽕집이라면 재료들이 고추기름과 함께 볶아지는 장면과 고객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장면 등이 들어가면 좋겠죠. 플레이스에 대표 영상 넣는 방법은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새 소식 쓰기 누르고 여기에 영상 첨부하면 됩니다. 피해야 할 대표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로고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나 디자인 관련 회사가 아닌 이상 대표 사진의 로고는 피해주세요. 우리 눈에는 로고가 너무 예쁘죠. 선 하나, 점 하나에 우리 가게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려고 얼마나 고심했는데요. 근데 고객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간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간판이 우리 가게에 와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아니겠죠. 이것도 지양해주세요. 세 번째는 포스터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포스터를 그대로 올리는 업체들도 많죠. 특히 인테리어나 이삿짐 쪽이 그런데요. 이렇게 경쟁사들이 신경 안 쓰는 분야가 조금만 잘해도 클릭률을 독점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업종 대표님이라면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있으니까 위에 꼭 참고해보세요. 지금까지 매출 올리는 대표 사진 설정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사진과 영상은 클릭률과 전환율을 높이고 상위 노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객에게 우리 가게를 와야 할 이유를 잘 보여줘서 꼭 매출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자영업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맡기면 얼마 받냐고요? 30만 원. 키워드마다 알고리즘이 다 다른데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님. 플레이스 알고리즘을 정복했다. 대표 키워드는 무조건 이렇게 해라. 유튜브에 이런 거짓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레이스 대표적인 루머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저는 마케팅 업체 아니고요. 전자책이나 유료 강의를 팔지도 않고 여러분과 똑같은 9년차 자영업자입니다. 가게 3번 망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네이버 이용약관 다 뒤져가며 공부한 내용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다가 이놈 봐라 싶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스 루머 첫 번째, 업체를 써야만 상위 노출된다. 당연히 아닙니다. 마케팅 대행사가 해주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먼저 SEO 작업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 키워드, 업종, 상호, 가게 소개 같은 정보를 최적화해서 특정 키워드와의 연관도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만 공부하면 가게 사장님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위 노출 기준은 키워드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게 플레이스 이것저것 수정하면서 인사이트 쌓은 사람이 이겨요. 시간이 정말 없으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굳이 비싼 돈 주고 맡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업체에서 해주는 인기도 작업이 있죠. 블로그 체험단, 트래픽 저장하기 같은 것들이요. 근데 보통 이런 작업은 대행사가 실행사에게 하청을 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만 공부해서 훨씬 싸게 실행사에 맡기면 되잖아요. 어차피 인기도는 다 돈인데 최대한 가성비 있게 해야죠. 직접 맡기면 얼마 받냐고요? 30만 원. 아니 10만 원이면 괜찮게 할 수 있어요. 업체가 아예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업체 없이 상위 노출시키는 가게 정말 많고요. 조금만 공부하면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이버 로직은 어렵지 않아서 공부하다 보면 아 이런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상위 노출이 쉽다는 말은 아니에요. 나는 플레이스를 기초부터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은데 전자책이나 유료 강의는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은 위에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플레이스 루머 두 번째, 상위 노출이 되려면 가게 소개 최적화가 필수다. 이건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키워드 중에 하나인 강남 맛집. 오늘 2025년 1월 6일 기준으로 1위가 여기거든요. 가게 소개 어떤가요? 키워드 심어놨나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일 핫한 키워드인 성수 맛집 1위 여기입니다. 가게 소개 보시죠. 깔끔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예 가게 소개를 신경 쓰지 말라는 거냐? 아닙니다. 정성스런 가게 소개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고객도 있죠. 소개는 체류 시간을 높여주기도 하고 여전히 연관도를 높이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고 상위 노출을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게 필수면 1위 업체들이 엄청나게 관리를 하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플레이스 루머 세 번째, 최적 블로그 체험단을 써야 상위 노출된다. 우선 이걸 여쭤볼게요. 체험단을 왜 하세요? 플레이스 순위에 도움된다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위에 도움되려면 블로그 탭에서 상위 노출이 돼야 하거든요. 그럼 블로그 탭에서 상위 노출 시키고 있는 체험단 모집하면 됩니다. 근데 최적 블로그인데 상위 노출 못 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최적, 준최적, 아니면 뭐 다이아 골드 이런 블로그 등급은 네이버 공식 기준이 아니고 사설업체에서 임의로 부여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축구 감독인데 골 잘 넣는 선수가 필요해요. 그럼 이번 시즌 골 잘 넣은 선수 데려오면 되지. 모 커뮤니티에서 뽑은 공격수 탑5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체험단 선정하는 자세한 방법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플레이스 루머 네 번째, 리워드 쓰면 나락간다. 이건 제가 설명 없이 자료만 보여드릴 테니까 사장님들이 직접 판단해보세요. 이게 홍대 맛집 1위부터 5위 업체 저장수입니다. 참고로 이들의 평균 저장수인 109,200개 만들려면 고객들한테 부탁해서 하루에 저장 10개씩 차곡차곡 쌓으면 30년 걸립니다. 저 업체들이 리워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몰라요. 리워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위에 영상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대표 키워드는 단어가 중복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망리단길 피자, 망원시장 피자 이렇게 피자를 중복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키워드마다 알고리즘이 다 다른데 왜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 압구정 피자 1위 업체 대표 키워드입니다. 피자가 3번이나 중복됐죠? 무조건 중복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중복된 키워드를 넣을지 말지는 우리 가게가 공략해야 할 목표 키워드 그룹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표 키워드를 계속 바꿔보면서 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해요. 대표 키워드는 초보 사장님부터 공부 좀 해본 사장님들을 위한 팁까지 모두 담은 영상이 위에 있으니까 꼭 시청해보세요. 오늘은 SNS에 돌아다니는 플레이스 루머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플레이스 알고리즘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실험해야 합니다. 근데 장사하다 보면 너무 바쁘죠. 계속 신경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도와줄 도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가게 순위 올리려고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버렸거든요. 지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사용해보면 앞으로 이런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면 치열한 플레이스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요즘 자영업자에게 너무 힘든 시기인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오픈을 늦게 한 걸 의도한 거면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후로 한번 3,700개 정도 확 치고 올라갔죠. 얼마 전에 집 근처 걸어가다가 만두집에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거기가 좋은 상권도 아니고 포장 전문점인데 줄 서 있으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또 방구석 코난 기질이 발동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리면서 잘 되는 가게 이유 찾는 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진성만두. 저도 줄 서 있길래 사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자, 이제 플레이스 연구소 들어가서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플레이스 연구소 있죠. 자, 여기서 요거 누르시고 매장 추가 등록하기 눌러주세요. 너무 작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진성만두 여기 지도에 있는 진성만두 이거를 이렇게 URL 요거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진성만두 망원시장점 나오죠. 이거를 등록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등록이 돼요. 이걸로 설정해 주시고 대표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면 이게 그 가게의 의지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키겠다는 키워드랑 URL 있는데 URL로 놓고 아까 복사한 거 그대로 붙여넣기. 그러면 대표 키워드는 만두, 분식, 간식, 망리단길, 망원시장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키워드 검색으로 가서 여기 키워드 조합 누르고 망원동, 망원역 그리고 대표 키워드에 있던 망리단길, 망원시장 요 세부 키워드에는 맛집 넣고요. 만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분식 넣고 간식도 아까 해놓으셨는데 그거는 검색량이 없을 거라서 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요거 다 관리하기 눌러볼게요. 순위 관리하기. 자, 아이고 10개밖에 안 되네. 그러면 좀 적은 거 빼고 검색량 많은 거 위주로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만 해보고 그리고 여기 플레이스 순위 여기로 가시면 이렇게 순위가 나오잖아요. 와, 상위 노출되고 있는 거 되게 많죠. 야, 망원 맛집 검색량 21,000짜리 3위. 여기 망원동 맛집 22,800짜리 3위. 18,000짜리 8위. 뭐 7,000짜리 6위. 엄청 잘 되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죠. 성만두. 자, 우선 새로 오픈 달려있네요. 이게 강력한 상위 노출 버프 중에 하나죠. 일단 뭐 사진 같은 것도 괜찮고 그리고 리뷰도 한번 볼게요. 클립들도 좀 있네요. 클립도 있고 리뷰 보면 생긴 지 2주 10월 6일 이거 안 보이시죠 잘 10월 6일에 쓴 게 생긴 지 2주밖에 안 됐다고 써 있는 거 보니까 한 9월쯤에 오픈했나 봐요. 9월에 오픈했는데 새로 오픈이 지금 달려있으면 꽤 늦게 신청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건데 의도하신 거면 그래도 플레이스 공부를 하신 분이네요. 그러면 이제 저장하기랑 트래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망원 맛집이 3위였죠? 그러면 여기서 망원 맛집 검색 하고 좀 줄일게요. 그리고 여기 프레임 소스 여기 누르고 다시 좀 키울게요. 너무 작아서. 그리고 세이브 카운트 하나 둘 셋 3위 저장하기가 아까 진성만두는 3,000개인 거예요. 이거 방법 모르시는 분은 이 위에 영상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트래픽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트래픽은 네이버 검색 광고 치고 들어가 주세요. 여기 광고 플랫폼 누르고 여기서 도구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 도구 그리고 여기 진성만두 한번 조회해 볼게요. 만두 월간 검색 수가 최근 한 달 기준으로 한 3,700개 정도 되네요.
보면은 9월에 260개, 10월에 870개, 11월에 2640개, 그리고 최근이 3700개 정도. 확 치고 올라갔죠?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거 보니까 어딘가에서 바이럴 돼서 그런 건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네이버로. 우선 방송 탔는지부터 볼게요. 네이버에서 진성만두 검색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방송 타면은 요 뉴스에 나오거든요. 뭐 진성만 님이 자꾸 나오니까 큰 따옴표 해주면 이것만 들어간 걸 찾아주니까 없는 거 보니까 방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한번 찾아봐야죠. 자, 여기서 진성만두. 자, 이건가? 제가 올해 먹었던 만두 중에서 망원동 진심 1등입니다. 만두. 와, 진짜 보물을 찾아버렸어요. 여기네요. 여기 망원역 있네요. 2번 출구 이게 조회수가 몇이죠? 31만. 요게 31만이 됐네요. 근데 여기 말고도 있는지 인플루언서 광고를 하시는 분인지 한번 볼게요. 제 맘속의 만두 1등은 여기입니다. 연산동인 거 손바닥. 보니까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아니고.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광고 표시가 있었나요? 제가 올해 먹었던 만두 중에서 진심 1등입니다. 와, 진짜 보물을 찾아버렸어요. 망원역 2번 출구 시장 입구 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도로까지 줄로 점령해서 찾기 쉬울 거예요. 광고 표시도 없는 거 김치 보니까 때깔 보고 그냥 내돈내산으로 바이럴 된 것 같거든요. 인스타도 한번 봐야겠죠. 인스타는 제 핸드폰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진성만두 검색. 우선 태그 먼저 보면 태그는 거의 안 하시는 것 같고 인스타 광고를 막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진성만두 릴스. 제가 올해 먹었던 만두 중에서 이거 아까 유튜브에서 봤던 거기네요. 거기 그 계정 그 크리에이터 분이 여기도 똑같이 올린 것 같은데 38.8만. 와, 이게 돈으로 치면 얼마짜리 광고예요. 이게 맛있으니까 이런 행운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9월 오픈 골목상권. 근데 줄섬. 왜? 우선 인스타 후브 바이럴 됐죠? 그리고 상위 노출. 상위 노출은 왜 됐을까요? 우선 SNS 바이럴. 그러니까 얘네가 얘한테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저장하기가 3,000. 그리고 트래픽 3,700. 이건 진성만두로만 잡히는 트래픽이에요. 이게 실제 방문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오픈. 그리고 대표 키워드. 여기까지는 현상 나열이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뇌피셜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새로 오픈을 늦게 했잖아요. 이 새로 오픈 신청을 연관도와 인기도가 이미 쌓였을 때 터트리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위에 영상 꼭 보세요. 그러니까 요 새로 오픈을 늦게 한 걸 의도한 거면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그리고 저장하기랑 트래픽 리워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3,000개면 저장하기가 꽤 많은 수치긴 하거든요. 그리고 대표 키워드 설정도 괜찮아요. 요런 거를 고려했을 때 사장님이 갑자기 플레이스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대행사가 붙은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것 때문에만 잘 되는 건 아니죠. 제가 먹어봐도 엄청 맛있고 장사라는 게 사실 뭐 온라인 마케팅만 뭐 잘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모르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유명한 맛집도 아니고 좋은 상권도 아닌데 잘 되는 가게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저기는 왜 잘 되지? 그러면 분명 우리 가게에 적용할 것들이 보여요.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우리 가게 순위도 오르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자영업에 도움되는 영상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5분 투자해서 하루에 한 팀 더 오게 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책에 있는 이론 가져와서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미끼 정보 풀어서 마케팅 대행으로 유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직접 숫자를 확인하면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선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영업 9년 차인데 요즘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체, 공실, 폐업 등 모든 지표가 최악이니까요. 이렇게 경기 자체가 안 좋으면 참 막막합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예전에 위기가 오면 이렇게 대응했던 것 같아요. 먼저 불경기로 합리화를 합니다.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다 힘든 거니까 좀만 버티자. 근데 그냥 버티고만 있으면 매출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급하게 신메뉴를 고민합니다. 근데 상황을 반전시킬 엄청난 신메뉴가 그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죠. 그럼 이제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마케팅 업체를 알아봅니다. 대출 받아서 몇백만 원짜리 계약하고 매출이 좀 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익 계산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고. 그럼 이제 매일 소주 한 병 까고 자는 거예요. 컨디션은 엉망되고. 다들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쨌든 매출을 올리려면 고객을 끌어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게 주변 유동인구를 통제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건 입지와 상권에 의해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경기 불황일 때는 구매 목적을 가진 유동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죠. 채널을 늘리던가 아니면 각 채널 내에서 노출을 늘리던가. 네이버 말고 추가할 만한 채널이 인스타, 유튜브, 당근, 카카오, 구글, 캐치테이블 등이 있죠. 물론 다 등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도 광고를 하거나 시간을 쏟지 않으면 매출로 이어지지 않죠. 딱 5분 투자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채널은 네이버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네이버 듣기만 해도 지겹죠.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플레이스 누가 모르냐. 그거 유튜브 따라해봐도 되지도 않고 상위 노출은 돈 많이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인기 키워드는 돈 많이 써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루에 한 팀 정도 도우게 하는 건 영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전자책이나 강의 파는 거 아니고 마케팅 대행으로 유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딱 5분만 따라해보세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이용해서 플레이스 연구소 접속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왼쪽 아래에 로그인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면 회원가입하기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회원가입을 하고 이렇게 매장 추가 등록하기를 눌러서 여기에 매장 URL을 넣으면 등록이 되거든요. 오늘 저는 합정의 청주식당이라는 곳을 예시로 사용해 볼 거예요. 참고로 저랑 아무 관련이 없는 식당입니다. 이걸 누르면 여기에 이제 URL이 있잖아요. 이거를 컨트롤 C 누르고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그럼 이렇게 청주식당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걸 확인했으면 이 매장으로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청주식당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키워드 검색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키워드 조합을 눌러주세요. 이 왼쪽에는 지역 키워드를 쓰면 되는데 오늘은 딱 3가지만 써보겠습니다. 우리 매장이 있는 동, 그리고 동만 빼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보여드리면 여기가 합정동에 있거든요. 합정동, 그리고 동만 빼고 합정, 그리고 제일 가까운 역인 합정역, 이렇게 적어볼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가게랑 가장 관련 있는 세부 키워드를 쓰면 되는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대표 키워드 참고하기 있거든요. 이걸 누르고 이거를 URL이 아닌 키워드로 선택하시고, 이 청주 식당이 요 백반집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기사식당 같은. 그러면 여기에 홍대 백반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홍대 백반을 쳤을 때 1위부터 5위 매장의 대표 키워드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은 얼마나 중복됐는지도 나옵니다. 그럼 보면은 뭐 한식, 밥집, 백반 키워드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각종 메뉴들, 이런 고갈비, 삼치구이, 뭐 제육 이런 거 써놨네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음식점이 아니다, 그래서 더 헷갈린다, 만약 미용실이라고 하면은 여기 그냥 홍대 미용실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허쉬컷, 레이어드 컷, 레이어드 펌, 그다음에 뭐 리프 컷, 시즈루 펌, 뭐 이런 것들을 요즘 미용실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럼 돌아와서 여기 다시 누르고 합정, 합정동, 합정역, 그리고 아까 보면은 백반 많이 썼었죠. 밥집, 그리고 한식도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 키워드도 있었고, 그리고 맛집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대표 메뉴 몇 개만 볼까요?
여기 보면은 닭볶음탕 있고 김치찌개 있고 두 개를 써볼게요. 김치찌개 그리고 닭볶음탕. 근데 나는 조금 더 쓰고 싶다, 10개 채우고 싶다 하면은 10개 채우셔도 돼요. 제가 이 3개, 7개라고 지정한 거는 오늘의 미션이 5분 만에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검색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조합된 키워드들의 검색량과 경쟁 지수가 나와요. 근데 오늘은 진짜 왕초보 버전이니까 여기서 검색량 50 이상 그리고 2000 이하만 오른쪽에 있는 저장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50 이하는 검색량이 너무 적고 2000 이상은 5분 만에 순위를 올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서 200이니까 저장하기 누르고 1500이니까 저장, 1400이니까 저장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저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400, 230, 쭉쭉. 50, 100, 150. 자, 이렇게 저장하기를 다 눌렀으면 여기 왼쪽에 보면은 저장한 키워드라고 있죠. 여기서 저장한 키워드들이 일로 가는 거거든요. 눌러보면 이렇게 다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선 뭘 하는 거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여기서 연관도가 상인지 중인지 한지 다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5분 버전이니까 이런 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렬 기준에서 어차피 검색량 높은 거를 다 걸렀으니까 검색량을 1순위로 하고 경쟁 지수를 2순위로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위에서부터 10개 관리하기 눌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왜 10개냐면은 지금 저희 플레이스 연구소 가오픈 기간이라 10개까지밖에 등록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왼쪽에 플레이스 순위 누르면 이렇게 각 키워드마다 오늘의 순위가 보여지죠. 오늘이 2월 6일 합정밥집은 1위. 그리고 합정 점심이랑 합정역 점심은 순위가 없네요. 근데 지금 이게 공란인데 지금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합정 한식이 합정 한식 1410이거든요. 이거를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410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돌아가서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오늘은 딱 5분 만에 플레이스 순위를 올려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순위를 못 잡고 있거나 순위가 좀 약한 키워드들을 대표 키워드에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자, 보면은 합정 밥집은 1위니까 뭐 딱히 넣을 필요 없겠죠. 상위 노출되고 있으니까. 합정 점심, 합정역 점심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못 잡고 있으니까 우선 합정 점심을 대표 키워드에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합정 김치찌개도 키워드가 좀 있는데 8위니까 조금 아쉽죠? 그럼 이것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410짜리 요거 합정 한식. 근데 50이니까 이것도 넣기만 하면 아마 순위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요것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 닭볶음탕 키워드도 괜찮아 보여요. 요것도 넣어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정 점심 넣고요. 하나. 그다음 두 번째 합정 김치찌개 넣고요. 그다음 합정 한식 넣고요. 그리고 합정 닭볶음탕 넣고요. 그리고 중복돼도 좋으니까 합정역 점심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스마트 플레이스 들어가서 대표 키워드 변경하는 법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대표 키워드 변경 이렇게 하고 합정 점심, 합정역 점심, 합정 한식, 합정 김치찌개, 합정 닭볶음탕 이렇게 저장하기 누르면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안 좋긴 한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가시성 좋게 좀 변경할 거예요.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구분을 할게요. 그럼 좀 낫죠. 대표 키워드 수정했으면 며칠 후에 이제 네이버로 메일 오잖아요. 변경됐다고. 그러면 만약에 한 2월 8일에 이제 메일을 받았다고 하면 2월 9일에 확인하면 이 순위들이 100% 뭔가는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올라가 있는 키워드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왜 적어야 되냐면 내가 2월 6일에 이거를 바꿨더니 2월 9일에 이러한 키워드들의 순위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아야 다음에는 어떻게 바꿔야 될지 각이 나오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런 걸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딱 이것만 해보세요. 이게 대표 키워드를 설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 절대 아니에요. 다만 오늘은 미션이 있잖아요. 5분 만에 하루에 한 팀 더 오게 만들기.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딱 이것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오늘 등록해서 오늘자 키워드 순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일자별로 나옵니다. 2월 6일 1위, 뭐 2월 5일 1위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매일매일 순위를 체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동사항을 쓰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변동사항 쓰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딱 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매출이 크게 오르냐고요? 아니요. 엄청난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근데 아까 등록한 키워드 10개 중에 일부는 분명 순위가 올라갈 거예요. 상위 노출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가게에 못 보던 신규 고객들이 한두 명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네이버 마케팅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걸 경험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맛을 봐야 제대로 해볼 마음이 생길 테니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겪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61년생이신데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고객들한테 영수증 리뷰 좀 받으라고 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직 성과를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에 시간을 쏟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하던 일 다 제치고 연관도랑 인기도 작업해서 매출을 2배 정도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체험단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리뷰 이벤트로 이건 어떠냐, 이렇게 변하셨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게 최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정말 왕초보용이에요. 그리고 노출된다 해도 사진이나 리뷰가 별로면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고요. 근데 마케팅을 잘 모르는 자영업자가 돈 한 푼 쓰지 않고 딱 5분 투자해서 플레이스 효과를 맛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꼭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맛보기 말고 혼자서 플레이스를 관리하는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싶다면 위에 나오는 플레이스 무료 강의 시리즈 보시면 됩니다. 참 힘든 시기인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자영업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작년 5월부터 여의도에서 첫 사업을 시작한 25살입니다. 요리를 10년 넘게 배웠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항상 1등 아니면 2등만 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스타일의 건강식을 팔고 조리 방식도 서비스 방식도 대중적이지 않으니 너무 어렵습니다. 한동안 스스로를 괴롭히던 불안에서 벗어나 칼질 연습을 하던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버티고 괴로워하다 보면 어느샌가 멋지고 자랑스러운 제가 돼 있겠죠? 라고 남겨주셨어요.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가요? 저는 젊은 나이에 저렇게 도전하고 깨지고 배우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성공하실 분이라는 확신도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요즘 이런저런 일로 지친 상태였는데 이 댓글을 보고 힘을 많이 얻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한 마음 보답하고자 이분의 가게를 살펴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가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여의도에 있는 코워커즈입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보를 보면 다이어트 식당이고요. 그리고 자동화 기계 웍을 사용해 사람들에게 건강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설탕을 쓰지 않는 제로 식당이고요. 그리고 뉴욕, 프랑스, 캐나다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셰프들이 모여서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스도 다 수제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업체 사진을 한번 보면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없이 속 편하고 담백한 한 끼, 이런 슬로건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팟타이, 누들, 나시고랭, 치킨, 간장, 우삼겹, 마라, 이런 아시안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쓰레기 한 무더기 나오는 식사도 처리도 불편한 도시락에 지치셨나요? 코워커즈는 간단한 상자에 한 끼 식사가 전부 담겨 있어요. 쉽고 간단하고 다양하고 맛있게. 재활용 쓰레기 일절 없는 단체 주문은 알아서 배달도 되는 당신의 건강한 소비 코워커즈.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영상에서는 간단한 한 끼 식사와 단체 주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가게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타겟 설정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현재 가게의 키워드 3가지를 뽑아보면 건강식, 단체 주문, 아시안이잖아요. 이것들의 시장 크기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김치찌개 수요가 이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시안은 이 정도 될 거잖아요.
그리고 단체 주문이랑 건강식도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교집합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회사에서 단체 주문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성원들의 여론이 건강식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아시안을 골라야 코어커즈를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사용하기엔 수요가 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님의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가게의 고객이 누군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 주문은 구매 주기가 특히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팟타이나 나시고랭을 얼마나 자주 먹을 수 있을까요? 단체 주문을 밀고 나가려면 지금 메뉴 구성으로 이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대 업무지구 중에 가장 터프한 성격을 가진 여의도에서 건강식 단체 주문이 얼마나 먹힐지도요. 플레이스로 돌아가서 가게의 첫인상인 대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무더기 나오는 식사 쓰레기 한무더기 나오는 식사, 재활용 쓰레기 없는 단체 주문은 알아서 단체 주문, 배달 이런 키워드들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게의 강력한 강점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셰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 통돌이가 먼저 보이니까 그 강점에 묻히는 것 같아요. 이 조리 방식을 택한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중요한 대표 영상 맨 앞에 보여줘야 하는지는 의문이에요. 두 번째, 맛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그냥 자동 통돌이에서 재료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식욕을 자극하는 것 같진 않아요. 간편식이나 건강식 다 좋은데 일단 음식점은 맛있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말하려는 얘기가 쓰레기가 안 나오는 간편한 단체 도시락인데 이게 대표님이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고민해보세요. 회사에서 단체 도시락 시킬 때 쓰레기 처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기준인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사무실은 보통 청소 용역업체를 사용할 텐데 처리가 용이한 도시락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절대 정답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합리화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다이어트식 건강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합리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이런 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샐러드 닭가슴살 먹는다고 고생이죠. 여기 보이는 이 개쩌는 팟타이가 지금 먹고 있는 샐러드보다 칼로리가 낮다면 믿으실래요? 이제 존맛행 아시안으로도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이런 가치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USP 재설정입니다. USP는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의 약자로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강점이거든요. 무설탕으로 맛있는 레시피 짜는 거 진짜 어려운데 그걸 힘들게 해내셨잖아요. 근데 그런 강점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라면 우선 상호를 바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코어커즈 여의도 색강점이 있는데 저라면 상호를 코어커즈 무설탕 음식점 이런 식으로 바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메뉴 보면 그냥 해산물 팟타이, 돼지 나시고랭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메뉴명도 무설탕 혹은 제로슈가, 해산물 팟타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강점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뉴 설명도 일반적인 팟타이는 칼로리가 500인데 우리는 15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350이나 이득이다. 라는 메시지를 넣을 거예요. 이런 메시지와 함께 사진과 영상도 바꿀 겁니다. 사진만 보면 지금 어떤 메뉴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호랑 메뉴명, 메뉴 설명에 다이어트 키워드 확실하게 심었으면 사진은 침이 흐를 정도로 맛있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합리화하고 싶은 사람이나 아가리 다이어터를 꼬시죠. 와, 이거 개맛있겠는데 이게 150칼로리라고? 바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해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재료가 지금 통돌이에서 그냥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식욕을 자극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셰프들이 만들어서 맛있는데 칼로리는 말도 안 되게 낮다는 내용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종이 용기도 고민해보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간편식이라는 키워드가 대표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 사진을 포기할 만큼 큰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단체 주문 유입 채널입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단체 주문 키워드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스 연구소 들어가서 키워드 검색 누르고 여기서 여의도, 여의도동, 여의도역, 여의도 색강역 이렇게 쓰고 여기에 단체 주문, 단체 도시락, 대량 주문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플레이스 강의에서 검색량 20 이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주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키워드는 수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검색을 통해 여의도에서 단체 주문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플레이스에서 단체 주문 공지를 아예 빼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단체 주문이 가능하다고 써놔야죠. 근데 지금 사진, 영상, 메시지에 단체 주문이라는 키워드가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득실을 따져보자는 거죠. 다른 가치를 더 강조하는 게 이득이 아닐까? 예를 들면 맛있는데 다이어트까지 되는 가게라는 이미지를 내세워서 고객 수를 늘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어보고 가게에 비치된 단체 주문 문구를 보고 구매로 이어지는 게 더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단체 주문을 어떤 루트로 시키는지 알아보셔야 해요. 요즘에 단체 주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나 중개 플랫폼이 많거든요. 이건 대표님이 시장 조사를 다시 한번 깊게 해보고 경쟁이 안 되겠다 싶으면 단체 주문이라는 키워드를 포기할 수도 있겠죠. 5번째는 키워드 검색량입니다. 다시 플레이스 연구소 들어가서 가게와 연관된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여의도, 여의도동, 여의도역, 여의도 셋강, 셋강역 이렇게 쓰고, 여기에는 다이어트, 샐러드, 도시락, 맛집, 저당 식단, 팟타이, 나시고랭, 태국 요리, 식단 이렇게 조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이어트나 샐러드, 맛집 이 정도 빼고는 검색량이 거의 없어요.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이것도 샐러드, 맛집. 아시다시피 맛집은 경쟁이 치열하고 샐러드도 저희 주력 메뉴가 아니니까 좀 애매하죠. 그나마 여의도 도시락 조금 괜찮아 보이고요. 순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검색량 있는 애들 위주로 한번 키워드를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플레이스 순위 누르면 자, 상위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가 색강형 샐러드밖에 없죠. 근데 검색량이 60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사람들이 네이버를 통해 우리 가게를 방문할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공략해야 할지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고민을 하셔야 해요. 가게 입지가 괜찮아서 오프라인 유동인구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네이버 검색량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입지가 좋지 않아서 온라인에서 고객을 끌고 와야 한다면 검색량이 있는 키워드를 잡기 위한 피벗이 필요한 거죠. 그나마 검색량 있는 샐러드로 밀고 나가던지, 아니면 검색량이 많은 한식 메뉴를 하되 매일 먹어도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무설탕 한식으로 고객을 공략해야 하는 거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어렵고요. 큰 시장에서 조금만 비틀어서 눈에 띄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은 10년 넘게 항상 요리로 1등을 하던 구독자님의 가게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 네이버 공식 알고리즘부터 대표 키워드, 상위 노출 등 플레이스 무료 강의 있으니까 여러 번 돌려보세요. 댓글에 괴롭다는 표현이 있어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의 시간들이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자영업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집에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중에 어떤 업체에 전화를 하실 거예요?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실제로 이 업체 사장님 제 구독자신데 음식점 말고 다른 업종 얘기도 해달라고 하셔서 준비해봤습니다. 한 끗 차이로 매출 올리는 법. 모든 업종에 도움되는 이야기니까 매출이 떨어져서 걱정인 분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하수구나 변기 수리 업체를 고를 때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눈탱이 맞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이건 하수구의 제왕이라는 유튜브 계정인데요. 이렇게 하수구 뚫는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조회수 600만, 300만이 넘습니다. 여기 달리는 댓글을 보면 업체들 후려치는 곳이 많다. 다른 업체들은 스프링 깔짝하고 간다 등의 댓글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눈탱이 안 맞는 업체.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고객들이 하수구 수리를 검색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사진이죠.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마케팅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티커 많이 활용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이게 단독으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효과적일 수 있죠. 근데 수많은 업체가 동시에 노출되는 네이버에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또한 아직 마케팅 수준이 높지 않은 분야기도 해요.
이런 곳이 진짜 개꿀입니다. 저라면 여기에 설비기사님 사진을 넣겠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실력 있는데 사람 좋고 딱 필요한 조치만 해주는 동네 아저씨요. 이런 느낌 아시죠? 기사님들 설비복 입으면 전문가 짜세는 바로 나올 거고 거기에 인심 좋은 미소를 넣어주세요. 여기서 킥은 너무 완벽하면 안 돼요. 50대 남성의 카카오 스토리 느낌으로 가야 해요. 요즘 고깃집이 노포 느낌 내려고 에이징 먹이듯이 5년 이상 된 갤럭시 느낌을 먹여야 해요. 이렇게 세팅하면 클릭률은 반드시 오릅니다. 두 번째, 가격을 변동으로 해놨잖아요. 보면 다른 가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눈탱이 맞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고객이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걸러야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현장을 봐야 가격 결정되는 거 다 알죠. 스프링만 쓸 건지 고압까지 갈 건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죠. 이렇게 기본가를 적어도 되고 아니면 시작가를 적어주세요. 어차피 변동으로 적나 이렇게 적나 전화할 때 다 안내해 드리잖아요. 우리 목적은 일단 전화 오게 만드는 거니까 가격 표기로 고객의 불안감을 낮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표 영상. 사장님 플레이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장 알림받기 할인 이벤트 영상을 넣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케팅에 의해 구매 결정을 하지만 너무 티가 나면 싫어합니다. 이 이벤트 영상을 좋아하는 고객도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인 양심적인 업체와는 맞지 않아요. 이런 GIF 쿠폰은 제 인스타 보고 적용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정말 좋거든요. 근데 대표 영상에 넣기엔 좀 아쉬워요. 여기에 넣을 영상 2가지 추천드릴게요. 아까 그 인심 좋은 기사님이 하수구가 막혔을 때 고객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하수구가 역류할 때 막막하시죠? 그럴 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뜨거운 물 5리터를 천천히 부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끓는 물을 붓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배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50도에서 60도 정도의 물을 부어보세요. 간단한 문제면 바로 해결될 거예요. 만약 이 방법으로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저희 쪽에 연락주세요. 어떤가요? 신뢰가 올라가지 않나요? 혹시나 저 방법이 먹혀서 지금 당장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을 땐 반드시 사장님 가게로 전화가 올 거예요. 두 번째 추천 영상은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담겨 있는데 이런 멘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 과한 비용을 부르는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보자마자 우리 가게 하수구는 앞으로 여기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신뢰도를 올려줄 마지막 퍼즐, 영수증 리뷰입니다. 설비 분야는 블로그 리뷰는 있어도 영수증 리뷰 쌓는 업체는 거의 없죠. 리뷰 쌓기의 핵심은 보상과 간편함이거든요. 한 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휴대용 카드 결제기 뒤에 바로 리뷰 쓸 수 있는 QR코드를 하나 붙이세요. 이거 만드는 법은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결제할 때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10만원으로 안내해 드렸는데 지금 바로 사진 리뷰 작성해 주시면 10,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그럼 흔쾌히 해주실 거예요.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중개하는 경우도 있어서 매번 카드 결제기를 가져가기 힘들다. 아니면 항상 할인해주면 손해가 크다.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달에 2개 정도만 쌓으세요. 그럼 달에 겨우 2만원 쓰는 거잖아요. 이걸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논탱이를 걱정하는 고객들이 사진이 담긴 칭찬 리뷰를 본다? 심지어 한 달 이내에 리뷰도 있다? 그럼 이제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네 번째, 이제 고객들의 마음을 녹였다면 기술 들어가야죠. 자영업 필수 웹사이트인 플레이스 연구소 들어가 주세요. 매장 추가 등록하기 누르고 여기에 사장님 플레이스 URL 복사해서 검색 누르면 상호명 나오죠. 등록하기 눌러주세요. 우선 키워드를 조합해 볼 건데 여기에는 지역 넣어야죠. 방배, 방배동, 서초, 서초구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수구, 하수구 막힘, 누수, 누수 탐지, 싱크대, 싱크대 막힘, 변기, 변기 막힘 넣어보겠습니다. 조합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검색량 20 이하는 의미가 없어서 이상인 키워드만 관리하기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순위 보겠습니다. 방배동 하수구 6위, 방배동 변기 막힘은 4위라서 조금만 올리면 될 것 같고 누수랑 누수 탐지와는 연관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순위가 아예 없네요. 서초구라는 지역 키워드와의 연관도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순위가 있긴 한데 낮으니까요. 우선 어떤 곳들이 상위 노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방배동 하수구 치면 상호에 다 하수구가 들어가 있죠.
서초구 누수 탐지를 치면 여기는 아예 상호가 다 누수 탐지예요. 참 단순하죠? 설비 쪽 키워드는 음식점이나 미용실에 비해 아직 알고리즘이 많이 고도화되지 않았어요. 바뀌기 전에 최대한 이용해야죠. 사장님은 상호에 누수 탐지를 추가해보고 이런 관련 키워드들이 순위가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업종은 모두 배관, 냉난방 공사니까 건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대표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사장님 플레이스 URL 넣으면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네요. 하수구 막힘, 하수구 뚫음, 변기 막힘, 싱크대 막힘, 동파. 다른 업체들 대표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방배동 하수구. 이렇게 설정해 놨고 중복 키워드가 하수구 막힘, 변기 막힘 등이 있네요. 이제 서초구 누수 탐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상위 노출업체 5개 중에 4곳이나 서초구 누수 탐지를 넣어놨어요. 그럼 우리도 넣어야겠죠? 서초구 누수도 살펴볼게요. 5곳 중에 서초구 누수를 3곳이나 넣어놨죠? 그럼 바로 넣어봐야겠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상호의 누수 탐지 넣기, 그리고 대표 키워드에 서초구 누수 탐지, 서초구 누수, 방배동 하수구, 서초구 하수구 막힘, 서초 하수구 막힘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검색량 높은 키워드 위주로 고른 거예요.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한 번에 하나씩만 바꾸고 순위 추이 봐야 하는 건 아시죠? 모르는 분들은 위에 영상 꼭 봐주세요. 사장님은 제 플레이스 기초 영상 다 들었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변동사항 1개 적고 순위 보고 또 바꾸고 순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오늘은 다른 매장들이 놓치고 있는 한 끗 차이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가장 먼저 그 업종에서 고객들의 주된 걱정을 알아내는 거예요. 설비는 눈탱이였죠. 그럼 이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인심 좋은 동네 아저씨 이미지를 활용한 거죠.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대다수의 예비 고객이 하고 있는 불안을 없애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연구소를 활용한 기술적인 솔루션을 보여드렸습니다. 플레이스 연구소 URL은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 접속하면 가이드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른 업종 사장님도 이 플로우에 맞춰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자영업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드마다 알고리즘이 다 달라요. 쌍촌동 술집, 상무지구 술집 릴스 한번 올려서 반짝해서 사람 안 오면 블로그 리뷰 왜 하죠? 구매 전환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여보세요? 문의용 맞으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진부터가 이제 관심이 있으시네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한식주점이네요. 대표 키워드부터 볼까요? 데이트, 상무지구, 술집, 소개팅, 회식. 데이트, 소개팅 많이 하나요 여기서? 네, 처음 만난 연인이나 이런 분들을 오셔서 막 대화하시는 것도 관관이 있으세요. 그럼 지역부터 좀 볼게요. 운천역이라는 곳에도 걸리고 상무역에도 치평동, 쌍촌동도 걸리고요. 쌍촌동, 쌍촌 그리고 상무역에 걸리나? 아 걸리네요. 오 여기 이런 데가 좋아요. 상무지구 요 정도로 할게요. 술집 있을 거고 맛집 있을 거고 주점 있을 거고 한식주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대표님도 다 말씀해 주세요. 갈비찜 육회 있네요. 그리고 데이트 소개팅 하셨죠. 회식 한번 해볼까요? 쌍촌동 술집 아예 걸어버리네요. 상무지구 술집 이런 식으로 3회씩 광주 상무지구 정도는 넣을만 하네요. 광주 상무지구 요렇게 넣을게요. 자 연관도 좀 한번 도와주세요. 운천역 술집은 당연히 상. 일단 임의로 해볼게요. 이거 나중에 대표님이 다시 맛집 이건 한번 넣어볼게요. 광주 상무지구 술집. 가성비 있게 하려면 연관도 1순위, 경쟁지수 2순위, 3순위 검색량. 저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많이 넣어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봐드려야 되니까. 갈비찜 이런 거 순위에 들어가 있네요. 저희가 제일 직접적인 키워드는 세부 키워드로 따지면 술집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노출이 안 되고 있지? 솔직히 상무지구 술집 같은 건 메인 키워드니까 일단은 잡을 수가 없고 근데 운천역 술집 이런 것도 아예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게 운천역 술집, 쌍촌동 술집, 상무지구 술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쌍촌동 술집 먼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지금 연관도 만들어졌으니까. 유튜브 보면 어떤 분들은 상무지구 술집, 상무지구 회식, 상무지구 소개팅 이렇게 하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상무지구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회식, 데이트, 소개팅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키워드마다 알고리즘이 다 달라요. 학원 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역 플러스 세부 키워드 넣으면은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바꾸면 며칠 정도 보고 연관이 없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바꾸면 바로 반영돼요.
영수증 리뷰는 하시나요? 요즘 들어서 일주일에 한 열 몇 개 정도 술집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드린다고 하면 분위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런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리뷰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저장하기 한번 볼게요. 여기 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 여기는 클린한데요? 아, 네, 여기. 뒤에는 조금 하신 것 같고. 검색량에 비하면은 굉장히 클린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굳이 뭐 다른 거 안 하셔도 해볼 법 한 것 같거든요. 맛집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술집 키워드라서 이러면 차라리 낫죠. 술집 위주로 대표 키워드 바꿔보시고 순위 어떻게 변경되는지 꼭 보시고 평가 나면은 꼭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또 궁금한 거. 저장하기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100명 정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얘네가 1000짜리 13,000짜리가 상위 노출되고 있는 거면 아직 걔네까지는 이거 저장 만원으로 볼게요. 이거 보면은 41,000, 36,000. 근데 아까 보면은 한 5위까지 봤을 때 41,000, 36,000이라는 숫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게 비례하는 건 아닌 거죠. 뭐 클립도 하시고 뭐. 하는 게 있다고 하면 리스 광고를 한 달에 2번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3개월 전부터. 그러면 그거는 크리에이터 분들. 제가 따로 인스타에서 그러면 월 플레이스 방문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릴스나 쇼츠는 네이버에 비해서 구매 전환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국 단위잖아요. 네이버 키워드는 치평동 맛집, 뭐 치평동 술집 뭐 이런 거는 아예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릴스를 보거나 쇼츠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구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실 텐데 그거를 네이버 트래픽으로 끌고 오고 있냐, 못 오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월은요? 3,407회, 9월은 2,434회예요. 8월은요? 2,978회, 3,263회예요. 크리에이터 시작한 게 한 9월쯤, 10월쯤인데 그러면 별로 안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 네이버 인기도까지 연결시켜야 뽕을 뽑는다는 거예요. 릴스 한번 올려서 반짝해서 사람 안 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트래픽을 네이버로 꽂아줘야 네이버로 잘 유입되게 세팅을 잘 하셔야겠죠. 아, 리뷰노트 사용하시네요? 네, 리뷰노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개 정도 하세요? 10팀 받고 싶어가지고 계속 올리는데 아, 그럼 그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 일방문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1방문자만? 리뷰노트에서 고급인가 중급인가 그거 보고 체험단은 되게 많잖아요, 유료업체가. 근데 거기서 이제 고급이나 뭐 어떤 등급을 매겨서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기준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루 1방문 뭐 6만인데 아무 키워드도 못 잡는 블로거들도 많거든요. 블로그 트래픽이야말로 진짜 싸요. 등급이 그런 것만 보는 건 전혀 아니에요. 업력도 보고 키워드랑 매칭도 보고 뭐 이것저것 볼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저희 거에 기능을 넣을 건데 아직 안 넣어가지고 블로그 URL을 제가 복사한 거예요. 방문자 수가 100 조금 아래이신 분이에요. 방문자 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낮으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블로그 리뷰 왜 하세요? 최종 목표는 저희 플레이스 순위를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블로그 탭에서 상위 노출 시켜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우리 플레이스로 들어와서 방문자 수 늘리던지 아니면 뭐 예약을 하던지 이런 지표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은 블로그 탭에서 지금 상위 노출 시키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통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등급이 좋으면 당연히 좋겠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여기 동명동 술집 추천 한번 해볼까요? 노출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검색량 680이면 그렇게 높은 키워드 아니거든요. 아예 순위에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대표님이 이걸 알았으면 이분 선정했을까요? 광주 동명동 술집으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이것도 못하고 있네요. 상무지구 초밥집 810짜리 지금 노출 못 시키고 있잖아요. 정리하면 방문자 수는 너무 낮은 사람을 제외하는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체험단 하시되 지금 보면 상무지구 한식 주시고 있고 화력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쌍촌동 술집을 만약에 맨 처음에 넣었다고 치면 이 체험단 화력은 이제 걸로 몰아보는 거예요. 그 체험단한테 제목 줄 때 있잖아요. 이걸 꼭 말씀하세요. 다른 지역 절대 넣지 말라고. 아예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상무지구 넣고 쌍촌역 넣고 한식 넣고 운천역 넣고 술집 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화력이 분산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은 온천역 술집하고 한 달은 뭐 쌍촌역 술집 이런 식으로 좋죠. 왜냐면 네이버도 체험단 100개 하는데 다 운천역 술집에 꽂힌다고 하면 어비중으로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연관도를 만들어내는 게 업종 대표 키워드 상호를 필두로 한 각종 정보 변경들, 그리고 인기도를 하는 게 트래픽부터 시작해서 저장하기 뭐 알림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 배를 모는데 키 조정이 연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를 엄청 젓는 게 이제 인기도인 거죠. 이 7140짜리 테이블 6개잖아요. 이거 하나만 잡아도 먹고 살거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해서 안 되면 뭐 다른 거 요런 거나 뭐 그 밑에 거 치평동 술집 뭐 이런 거 잡으면 되니까 참여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꼭 순위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테스트 할 겸 제가 라이브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완벽하진 않았을 거고 감사합니다. 1위에 노출된다고 해도 사람들 안 누를걸요? 제주시 맛집에 노출됐을 때보다 소천흑돼지에 노출됐을 때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천 고깃간 맞으시죠? 네, 고깃간. 플레이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천흑돼지 이거는 의도하신 거예요? 함덕에 있는 고깃집들 함덕 흑돼지라는 거를 이제 자기는 상호명 근처에다가 넣더. 아주 좋은 전략이어서 이게 네. 업종에 이런 키워드를 넣으면 반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가평 맛집 이런 거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상호에. 눈에 띄는 게 일단 사진 이거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제가 그냥 아.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살짝 편집해서. 그럼 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블로그도 하시네요? 있는데 막 운영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진 않아요. 이거 왜 여쭤봤냐면 지금 2020년 5월이니까 이전에 개업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리뷰 수가 네. 네, 아예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영수증 리뷰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네. 혹시 그런 거 거부감 있으세요? 거부감이 있다기보다 저희가 둘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네. 너무 광고를 하지 말자. 음. 약간 이렇게 조금 손님들이 정말 우리 진정성을 알아주고 맛으로 승부하자. 약간 이렇게 좀 바보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광도시잖아요, 제주도가. 맞아요. 웬만한 관광도시는 다 자영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마케팅 전쟁이에요. 요거 는 건 잘하신 건데 뭐 인기도를 위한 아무것도 일단은 안 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럼 연관도랑 인기도에 대한 개념은 이제 있으시겠네요? 조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네. 저 플레이스 연구소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키워드 어떻게 해놓으셨는지부터 볼게요. 네. 이것도 최근에 보고 플레이스 연구소 보고 이제 다른 업장 어떻게 했는지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꿔봤거든요. 그러면 한번 목표 키워드부터 저랑 같이 한번 네. 해보시는 걸로 하고 키워드 검색 들어가서 여기가 조천읍, 신북로, 제주시, 조천리 이런 데가 있네요. 조천, 조천읍, 조천리 있고 네. 근데 아까 여기 함덕에 걸린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이버가 노출시켜주고 있는지 안 시켜주고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네. 한번 볼게요. 근데 그게 안. 여기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함덕은 버려야겠네요. 저희 쪽은 아예 권역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함덕은 과감하게 포기.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 저는 네. 조천 맛집이나 네. 조천 흑돼지 정도 검색했을 때 나오면 좋겠는데 네. 함덕도 사실 조천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광고하는 집들이 다 조천으로도 되게 많이 광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도 또 밀리더라고요. 왜냐면 함덕 유명한 곳이죠. 함덕은 유명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상위 노출되고 있는 업체들은 네. 지금 돈을 엄청 쓰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인기도가 엄청 높을 거예요. 그래서 연관도가 좀 떨어져도 노출이 되고 있는 거고 한번 일단 이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흑돼지, 삼겹살, 흑돼지 맛집, 그냥 맛집, 흑돼지, 네, 오겹살, 오겹살 숙성 고기라고 숙성.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네. 한우 한우. 한번 보겠습니다. 다 저장해볼게요. 저랑 연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흑돼지 관련한 거는 다 상 놓고 고깃집 또 일단 상, 조천읍 흑돼지 상, 네. 조천읍 고깃집도 상, 그리고 정렬 기준에서 연관도는 그 키워드와 저희 플레이스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상위 노출됐을 때 가장 구매 전환율이 높은 곳이 연관도가 높은 곳이겠죠? 제주시 맛집에 노출됐을 때보다 조천 흑돼지에 노출됐을 때 저희 가게로 올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연관도를 1순위로 둬요. 2순위는 경쟁지수, 3순위 검색량 놓고 한번 하고 요 10개 한번 위로 넣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거 보자마자 인기도가 낮다고 판단했잖아요. 근데 이게 딱 여실히 나타나는 게 조천 흑돼지가 여기 아예 박혀 있는데 상호에 이게 그렇게 뭐 높은 키워드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1페이지에도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지금 하실 게 많아요. 근데 좋아하시면 돼요. 이것저것 했는데도 순위가 안 오르면 낙담하겠지만 이건 지금 거의 아무것도 안 하신 상태잖아요. 연관도에서 3대장이 제가 업종 대표 키워드 상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네 세 개가 일단 가성비가 제일 좋고 돈이 안 드니까 걔네부터 한번 건드리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조천 흑돼지나 조천읍 흑돼지를 먼저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월 검색량 250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객단가가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도. 이 중에서 한 달에 10명만 와도 저희 매출에 확확 오르는 거잖아요. 조천 흑돼지 다른 가게들 한번 볼게요. 업종부터 보면 육류고기. 근데 여기 두 번째는 돼지고기 구이, 돼지고기 구이. 여기도 돼지고기 구이. 여기는 육류, 돼지고기 구이, 육류, 돼지고기 구이, 돼지고기 구이. 돼지고기 구이가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여기다가 업종 바꿔보시고 업종 변경 이런 식으로 하고 돼지고기 구이 이거 먼저 바꿔보고 수정 완료되면은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함덕, 조천, 숙성고기, 흑돼지, 한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우선 함덕 날리고 조천 흑돼지랑 조천읍 흑돼지 이런 거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함덕 흑돼지를 아예 걸어버리는구나. 그러면 조천 흑돼지, 조천읍 흑돼지 이런 거 걸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 얼마나 좀 마케팅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볼게요. 자, 얘네들 우선 제가 저장 좀 볼게요. 네. 세이브 카운트. 야, 73,000. 아, 134,000. 얘네가 뭐 함덕에 있는 가게이긴 할 텐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장하기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제가 뭐 하라 마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더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게 많으니까 우선은 다시 가성비로 돌아올게요. 업종이랑 대표 키워드는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죠? 아까 사진 얘기하면 사진을 바꾼다고 갑자기 뭐 알고리즘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순위가 확확 바뀌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클릭률이나 체류 시간이 늘어나야 인기도가 늘어나고 그게 순위에 간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조천읍 흑돼지에 우리가 여기 1위에 노출된다고 해도 사람들 안 누를걸요? 이거 누를까요? 비교해보시면 이거 여기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보세요. 곱들락 이런 데도 뭐 이런 데는 그냥 아 이 집불 보세요. 이런데 아무리 연관도 인기도 높여서 여기 상위 노출 돼도 사람들이 안 누르면 말짱 꽝이잖아요. 보여야 누르고 눌러야 들어오고 들어와야 올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업종 변경하셨으니까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 설정은 못 바꿔도 그 사진이랑 메뉴명이랑 이런 건 다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변에 10대나 20대 좀 인스타 많이 하는 뭐 알바나 여성 없으세요? 그 친구들 한 4명 오면은 내가 고기 마음대로 줄 테니까 대신 너네 사진이랑 영상 좀 많이 찍어라. 그럼 진짜 기깔나게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진도 바꾸고 영상도 만들어보고 클립에도 좀 올려달라 그러고 그리고 영수증 리뷰 하셔야죠. 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정식 메뉴가 아니거나 이제 비율이 안 맞아서 뭔가 버리는 고기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시면 제일 좋긴 해요. 왜냐면 돈도 추가로 안 들고. 그냥 음료수 리뷰하면 잘 안 하거든요. 영수증 리뷰는 딱 정의해드릴게요. 제일 좋은 거는 정식 메뉴 없어서 리뷰를 써야만 먹을 수 있는 메뉴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제일 좋은데 거기 플러스 사장님도 이걸 주시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원가면 안 돼요. 솔직히 영수증 하나 써주는데 원가 3,000원, 4,000원 태우면 음료수는 600원, 700원인데 그거는 사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체험단도 무리해서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 영상 중에 블로그 지수 이런 제목의 그 영상이 있거든요. 어떻게 체험단을 검증해야 되는지 뭐 한 건당 뭐 5만 원 이렇게 받고 이제 체험단 보내주는 업체 있잖아요. 굳이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런 데들이 체험뷰나 리뷰노트 이런 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뭐 정액제로 한 달에 10명, 20명, 30팀 뭐 이런 식으로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성비 있게 좀 인기도를 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연관도는 업종 바꿔보기로 했고 그리고 대표 키워드 바꿔보기로 했고 그리고 인기도는 사진 바꾸기로 했고 그리고 영수증 리뷰 체험단 리뷰 이렇게 돈 별로 안 드는 거 하고 나서 정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솔직히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죠. 리워드 같은 것도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개인의 신념에 따라 하시면 되는 건데 이 저장 17만 뭐 이렇게 떠 있는데 우리 그럼 뭐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무조건 상위 노출 1등 한다 이렇게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근데 분명 움직일 거예요. 그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재미가 붙거든요. 그럼 이제 힘나서 하시겠죠. 이제 궁금한 거 없으신 거죠? 네, 혹시나 생기면 네.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